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유경모입니다. 투자 유치 10조 원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성장 산업을 통해 음성군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오늘의 히어로가 있습니다. 주인공을 소개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목표로 민선 8기를 이끌어가는 오늘의 히어로 조병옥 음성군수. 우량기업의 투자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미래 산업 집중 육성으로 2030 음성시 건설에 한걸음 다가서는데요. 도시의 기반을 다지고 농촌 생활 기반을 개선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 음성.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통해 함께 행복한 음성군을 만들어 가는데요. 오늘 히어로에서는 조병옥 음성군수와 함께 올해 변화하는 정책과 추진 계획을 들어봅니다. 네, 오늘의 히어로 유권칙 첫 번째 키워드죠. 누구의 주인공 조병옥 음성군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이렇게 방송 출연하시는데요. 저희 CCS 충북방송 시청자와 음성 국민들에게 간단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음성 국민 여러분, 그리고 CCS 충북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음성 군수 조병묵입니다. 괴미년 새해가 밝은 지 벌써 2달 가까이 되고 또 입춘도 지나서 봄 기운이 서서히 느껴지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금년 한 해도 하시고자 하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고 또 한 해가 행복한 그런 괴미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최근 음성군의 참 반가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걸 알고 있는데요. 그 지역의 한 방송사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성군민의 70% 이상이 음성군의 군정 운영 평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아무래도 음성군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조병옥 음성군수님의 그 군정 운영 능력을 인정하고 또 응원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뭐 제가 잘한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서 이쁘게 봐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민선 7기 동안 나름대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뛰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저희 음성 군민과 함께 소통하면서 열심히 뛴 결과를 좋게 봐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민선 8기 재선을 시켜주셨는데 민선 8기에도 더 열심히 뛰어서 저희 음성군을 2030 음성시 건설을 하는데 기틀을 다져놓고 발전시키라는 그런 격려의 또 채찍의 메시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히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유가원칙의 5개 요소 중 언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개미년 새해였습니다. 군수님, 개미년 새해도 지금 참 빨리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고 싶습니다. 지난 한 해 음성군정 어땠는지 평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도 뭐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저희 나름대로 음성군은 경제 지표 면에서 보면은 GRDP를 지역 내 총생산이 8조 2,800억 원 정도를 기록해서 계속해서 청주시 다음으로 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고용률도 청년 고용률은 도내 1위고 또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도 도내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일자리가 많다는 평가고요. 무역 수지도 지난해보다 약 300% 가까운 7억 불 이상의 무역 수지를 기록을 했습니다. 투자 유치도 지난해 1조 2천억을 포함해서 민선 7기 이후에 약 9조 6천억을
달성을 했고 일자리만 한 13,800개 정도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역 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저희 음성구는 기업이나 이렇게 일자리 창출은 많이 되는데 비해서 지금 인구 증가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13,000세대가 넘는 주택 공급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하나둘씩 지금 착공을 하고 분양을 시작을 했고 특히 그와 더불어서 이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한 10개소에 918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고 특히 지난해 저희가 농촌 협약 사업과 또 농촌 공간 정비 사업으로 약 486억 원에 달하는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지역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네, 지난해 성과 말씀하셨는데요. 아무래도 주민들께서 저희 음성군의 발전상을 피부로 느끼는 한 해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교수님 올해 또 군정 목표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민선 8기는 저희가 비전을 지속 가능한 성장, 더 큰 음성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보면 뭐 고물가 고환율 또 고금리 이 3고 현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좀 위축되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또 코로나19도 이제 완전한 종식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무엇보다도 좀 지역 경제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투자 유치에 우리가 올인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진짜 유망 기업 또 경제력은 좀 탄탄한 고용 효과도 좀 있고 이 봉급 수준도 높은 그런 유망 기업을 유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우선 첫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8기 저희 목표가 8조 5천억 원 투자 유치에 13,000명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목표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바로 이제 우리가 정주여건 조성해줘야 되죠. 그래서 균형 발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도시 개발이라든가 각종 지역 개발 사업을 통해서 9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에는 이제 주택 공급이라든가 도로망 확충이라든가 이런 걸 골고루 좀 해서 우리 9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하고 특히 그 이제 우리 기간 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기반 산업을 없은 농업 저희가 소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도 농업 예산을 좀 확대를 해서 지금보단 지원을 확대하고 특히 저희가 지난번 1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농촌 활력화를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가 또 최근에 문제가 되는 인력 문제 이러한 그 첨단 또 농업 스마트 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농촌 활력화를 신설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잘 사는 농촌 만들어 나가고 결국은 음성군 전 지역 9개 읍면이 골고루 성장하면서 또 인구도 유입되는 그런 정책을 펴나가야지 우리 음성군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음성군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을 하셔서 그 민선 8기 8조 5천억 투자 유치 또 13,000여 명 일자리 창출 반드시 이뤄낼 거라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서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지역 경제 활성화였습니다. 권수님께서 앞서 말씀하셨는데 그 코로나19 여파,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으로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수님 그 지역 경제 살리기 위한 음성군의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가 좀 이렇게 소강 상태로 가고 이런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된 반면에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인해서
오히려 저희 음성군은 중소기업이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 데는 엄청난 지금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원자재 값은 올라가고 또 금리도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매출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순이익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을 지금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있는데 저희 음성군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은 중소기업 길을 살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 자금에 대한 그 2차 보전이라든가 또 역량 강화를 위한 마케팅 그리고 해외 시장 개척 이런 부분에 좀 도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입니다. 저희가 행복페이를 비롯해서 이제 지역화폐 발행을 비롯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데 행복페이 지원이라든가 또 전통시장에 대한 노후전선 현대화라든가 또 정비라든가 골목형 상점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소상공인이 좀 안전한 환경 속에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준다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강화를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인데 역시 우리 음성군의 일자리 만들어내는 것은 뭐 모든 부분에 다 해당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희 음성군은 현재 인곡산단, 용산산단이 현재 활발하게 지금 토목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투자 유치가 진행 중인데 이 두 군데 저희가 우량 대기업을 좀 유치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둘 경우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권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하셨는데 음성 행복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음성 행복페이를 도입하신 이후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최근 또 좋지 않은 거는 정부에서 또 지역 화폐에 대한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음성페이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음성페이가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한테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 누적 발행액이 저희가 한 2,400억 원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 금년도 목표는 1,000억 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센티브 저희가 10%를 계속 이제 드리기로 했고 다만 저희 지방비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조금 그 한도는 축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50만 원이었었는데 월 저희가 30만 원으로 축소를 했고 다만 이제 명절이 있는 설하고 추석 그리고 가정의 달인 5월 요 3개월은 또 저희가 한도를 50만 원으로 늘려서 이렇게 10% 인센티브를 드리는 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소상공인 특히 자영업자들한테 많은 도움을 드리게 될 거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전통시장이라든가 또 골목형 상점가 이런데 활성화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하고요. 또 저희 경제 살리기 위해서는 농촌도 또 경쟁력이 또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경쟁력 있는 농업, 잘 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떤 보관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뭐 농업은 아주 우리 지역의 기반 산업이죠. 농업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고 저희 음성군도 다울찬 수박을 비롯해서 햇살의 복숭아, 음성 인삼, 고추, 최근에는 또 이제 화해, 뭐 다육이 이런 특산 농특산품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데 이런 산업을 저희가 발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선 먼저 민선 8기 공약으로 제가 농업 예산을 일반 예산 증가율보다 더 증가를 시키겠다 이런 공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 농업 예산이 저희가 890억 원 정도를 편성을 했는데 9.8%가 증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예산 규모 증가율보다 좀 더 높게 저희가 증가를 시켰고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절제 근로자 같은 경우는 지난해 저희 음성군이 380명 거의 전국에서도 자치단체 중에 최상위 숫자를 기록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캄보디아의 라오스까지도 포함을 해서
548명을 승인을 받았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승인을 받았을 거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도 이제 농가 인력 해소에 좀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또 농촌 인력 문제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좋아서 수시로 농기계를 임대해서 쓰고 또 바로 반납을 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대사업소마다 저희가 많이 활용하는, 예를 들면 뭐 관리기도 소형에서 중형, 대형 이렇게 따로따로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을 좀 늘려가지고 쉽게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농촌 인력 해소에도 좀 도움을 주고 있고, 이와 같이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농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민회관 건립이라든가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한 경영 실습 임대 농장도 조성을 해서 청년 농업인에게 일단 와서 한번 농사를 지어보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도입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 지역 주민들의 가장 큰 고민이 인력 부분일 것 같은데, 뭐 교수님 다양한 방법을 또 생각하고 계시니까 저희 음성 지역 농민들이 또 한 해 또 농사를 잘 지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교수님 다음은 무엇을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2030 음성시였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렸던 민선 8기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 또 한 해가 되고 될 것 같은데요.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음성군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이제 저희 음성군은 이 동서 고속도로, 쉽게 얘기하면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 충북이 산업벨트가 그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저희 음성군도 지금 들어가 있어서 수도권으로부터 우선 접근성이 되게 좋다. 또한 이제 소방과 관련해서 소방산업 헬스케어도 우리가 이제 유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음성시 건설에 도움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편리한 교통망은 전국 뭐 어느 시군 못지않게 강점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교수님, 음성시 건설 자체 중요하겠지만 건설하는 과정에서 또 지역별 균형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균형 발전을 위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 발전은 가장 중요한 게 어느 자치단체의 단체장의 의지, 그리고 지역문의 지역 주민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균형 발전을 민선 7기 출범할 때도 우리 음성 군정 발전의 핵심 가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민선 7기 취임한 이후에 균형 발전 지원 조례도 만들었고 균형 발전 특별 회계도 만들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 음성군은 9개 읍면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도시개발 사업이라든가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생활 인프라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주 골고루 정말 배치를 해서 균형 발전을 추진을 하고 있고, 특히 저발전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는 생극, 소위 원남에 대해서는 균형 발전 전략 사업으로 소위는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생극은 이제 산림 레포트 시설, 그리고 원남은 어저께 발표가 됐는데 농촌 청년 농촌 보금자리 주택 사업 이게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저희가 전략적으로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저발전 지역에는 특별히 좀 지원을 해주고,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있는 지역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수소 산업이라든가 신성장 산업을 적극 유치를 해서 발전시키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고, 특히 이제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음성, 감곡, 또 삼성 이런 지역에는 도시재생 사업, 그리고 감곡, 또 생극 이런 데는 기초생활 거점 사업, 또 대소, 삼성, 맹동, 금왕은 농촌협약, 농촌 공간정비 사업, 농촌 활성화 사업,
이런 것을 다 골고루 이렇게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음성군은 뭐 여타 어느 시군보다 균형 발전 전략이나 이런 부분은 잘 돼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조를 계속 유지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외에 해당하는 핵심 단어 함께 보시면서 질문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4+1 신성장 산업이었습니다. 최근 음성군은 4+1 신성장 산업 육성에 대한 로드맵을 발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한데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음성군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고 민선 7기에는 저희가 5대 신성장 산업이라고 그래서 BTS 또 자동차 물류, 지능형 부품, 기후 대응 농업 등 이렇게 5가지 에너지 산업 이게 5가지를 추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나름대로 많은 성과도 거뒀고 투자 유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가 정책 그리고 충청북도의 또 정책 방향하고 일부 좀 안 맞는다고 그럴까 좀 불합리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이것을 재정립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충북 연구원의 용역을 의뢰해서 저희가 4+1이라는 신성장 산업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배터리, 그 다음에 에너지 신산업,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또 기후 대응 농업, 또 하나가 이제 헬스케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에너지 신산업 분야는 주로 저희가 수소 분야에 중점을 둡니다. 앞으로 지금은 이제 2차 전지 위주 산업이 많이 발전되고 있는데 앞으로 그게 넘어서면은 결국은 수소로 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이미 수소 안전 뮤지엄이 우리 혁신도시에 개관을 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 액화수소 검사 지원센터라든가 수소버스 부품 평가 지원센터 또 친환경 이런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금 유치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시스템 반도체는 이 윤석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세 개 부분이 있는데 2차 전지, 그 다음에 반도체, 디스플레이거든요.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음성군이 이 시스템 반도체하고 2차 전지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시스템 반도체는 감곡의 DB 하이텍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충청북도와 공동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는 저희가 혁신도시에 코캄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국내 생산 4위 기업인데 코캄을 중심으로 해서 혁신도시 주변에 저희가 전기차 배터리 2차 사용 기술 지원센터라든가 또 안전 신뢰성 배터리 안전 신뢰성 평가센터 이런 것을 유치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가 2차 전지 관련 기업을 용산 산단이나 인곡 산단에 유치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헬스케어는 잘 아시겠지만은 저희 음성군의 기업 중에서 이제 제약 관련 업종이 많이 들어와 있고 또 화장품 관련 업종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와 연계해서 헬스케어 산업을 육성하고 특히 국립소방병원이 들어오면서 소방산업 헬스케어를 저희가 중점적으로 좀 유치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정부의 지방 그 공약에도 저희가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 좀 탄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후 대응 농업인데 최근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저희가 보면은 예를 들어 핵살의 복숭아 같은 경우에도 냉해를 많이 입습니다. 그러면은 냉해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는데 저희 음성군만의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음성군 농업기술센터에다가 도의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협업을 통해서 이런 신품종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기후 대응 농업에서 4+1을 앞으로 음성군의 미래 먹거리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육하원칙으로 풀어보는 히어로 벌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어떻게입니다. 핵심 단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핵심 단어는 함께 누리는 행복이었습니다. 교수님, 사실상 올해가 민선 8기 원년이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함께 누리는 행복을 위해 음성군에서 어떤 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누리는 행복 역시 우리 음성군의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정주 여건을 어떻게 좀 더 보완시켜서 발전시킬 것이냐. 물론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은 정주 여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문화시설, 예를 들면 박물관 건립이라든가 또 복합문화센터, 우리가 금왕, 삼성, 또 감곡 이런 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연, 전시 프로그램을 좀 다양화시켜서 문화 향후 기회도 좀 높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삶의 질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생활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그래서 체육관이라든가 또 수영장, 저희 음성군이 대소에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고, 지난해 이제 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이 준공이 돼서 운영되고 있고, 금년 6월이면은 음성 반다비 체육관 수영장이 또 개장이 돼서 3개의 수영장이 운영되게 되거든요. 이와 같이 각종 체육 인프라 확대해주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을 위한 또 이 경로당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보면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마을의 어떤 커뮤니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 이런 부분이 동시에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아주 인기가 많은 그 파크 골프장 이런 것도 좀 금년에 이제 우선 2개소 더 신설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정주 여건은 어느 특정 분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문화, 체육, 교육, 복지 모든 분야가 다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 음성군민의 삶의 질을 높임으로 인해서 우리 음성군민이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군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긴 시간 군수님 이렇게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계획, 음성군민들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당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정말 지역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음성 군민 여러분, 소상공인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음성 군정에 참여해 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저희 음성 군정은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음성 군민과 함께 더 성장하는 음성, 발전하는 음성, 삶의 질이 높아지는 음성을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900의 공직자 또 저희 존경하는 음성군 의회와 함께 우리 음성군 발전, 미래 2030년 음성시 건설을 위한 기틀을 다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갔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개미년 한 해 우리 존경하는 음성군민 여러분, 소망하시는 모든 일 다 이루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군수님 이번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대한민국의 중심, 행복한 음성을 만들겠다는 조병욱 음성구에서의 바람이 올해에는 꼭 실현되길 바라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공감하는 지역 이슈와 궁금증을 풀어보는 히어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